교육의 목적은 요즘 같은 장에서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고 혼란스럽고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나왔다가 매도가 나왔다가 단기적인 추세가 여러 번 변경이 되는 이런 장에서 좀 특화된 보조지표가 아닌가. 그리고 초보분들, 특히나 이 초보분들이 보조지표 개념을 그냥 단순히 이 보조지표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초보분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그 교육 내용이 그렇게 목적성은 초보분들과 요즘 같은 장에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에 특화되어 있는 이 지표를 이용해서 이 MACD 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늘 교육의 목표예요. 제가 생각하는 중점된 목표가 거기에 두고 오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MACD 보조지표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 우리 흔히 지난번에도 교육을 했고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이평선 그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지수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MACD라는 이런 보조지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CD 보조지표는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있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이동평균선보다 조금 더 진화된 지표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평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MACD 지표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가장 멀어지는 타이밍을 잡아서 이때를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평선들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이평선이 MACD도 후행성 지표지만 이평선도 후행성 지표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반응을 하는데 MACD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평선보다는 조금 빨리 추세 전환이라든지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좀 특화되어 있는, 이평선보다 조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MACD는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평선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12, 26, 9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치가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는 12일, 26일 EMA 이평선을 사용해서 MACD 라인을 계산하고 9일 EMA를 시그널 라인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그널 라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MACD 인디게이터, 즉 MACD 보조지표는 1979년도에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인 제럴드 아펠에 의해서 개발된 보조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 그대로 MACD 시그널 선과 그리고 일반 MACD 선 이런 식으로 선이 두 개가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처럼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MACD 지표를 보조지표를 보시면 막 짝대기 같은 게 있어요. 짝대기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 히스토그램은 1986년도에 그러니까 79년도 이후에 7년 뒤에 히스토그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MACD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 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평선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평선보다 빨리 진입하는 시점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하면 MACD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아주 적합할 때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MACD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 MACD 선이라는 게 있어요. MACD 선. 이게 뭐냐면 지금은 단기 지금은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단기 지수 이동 평균과 장기 지수 이동 평균 값을 뺀 금액인데 뺀 선인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이 지금 MACD 선이고 그리고 MACD 시그널 선이라고 해서 MACD N일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돼 있죠. 이 N이라는 수치는 뭐다? 고정적으로 이것도 사실 단기 지수 이동 평균이 12일선 그리고 26일선 그리고 N일이 9일선인데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이걸 개발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주식 시장이 열리는 그런 날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수치는 내가 얼마든지 내 입맛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 즉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이 MACD 선에서 시그널 선의 값을 막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하얀 색깔 선 보이시나요? 이 하얀 색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로 라인이라고 해요. 이걸 그냥 일단 지금은 이 제로 라인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MACD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냥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단기 지수의 이동 평균에 장기 지수 이동 평균을 빼고 MACD 선에 9일 지수 이동 평균을 또 시그널 선이라고 하고 이걸 개념을 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당장에 우리는 이 보조지표를 사용을 해서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이 정도만 알지 이거를 굳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책을 찾아보고 이럴 필요는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MACD 보는 방법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제가 보고 있는 메타트레이더 차트예요. 일단 아래쪽 보시면 보조지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MACD를 좀 크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려고 일단 차트를 없앤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빨간 색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보시면 제로 라인 기점으로 추세 식별 확인한다. 제로 라인 기점으로 추세 식별을 확인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막대기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로 라인 기준으로 보시면 제로 라인 기준으로 위에서 막대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제로 라인 기준으로 아래에서 막대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으로 MACD라는 보조지표를 우리가 보고 추세를 판단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냐? 제로 라인을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색깔 제로 라인을 기점으로 위에서 히스토그램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추세가 매수에 가깝다라는 추세고 히스토그램 아래에서 이렇게 히스토그램 아래, 그러니까 제로 라인 아래에서 히스토그램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추세가 이렇게 매도 추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CD 기준 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 제로 라인보다 높게 있으면 상승 추세다,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 추세다. 기본적으로 그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 히스토그램이나 라인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보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MACD 보는 방법, 즉 MACD 선 골든 크로스 및 데드 크로스 시점, 매수 및 매도 타이밍 찾기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해놨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보시면요, 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검정 색깔 라인이 뭐라고 했죠? 제가 이 시그널 라인이에요. 시그널 라인. 이 MACD 히스토그램이나 MACD 라인 자체가 이 지금 보시는 이 시그널선, 이 검정색 시그널선과 어떻게 교차가 되는지에 따라서 진입 타이밍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시그널 라인이 있다. 근데 다음 라인이 예를 들어서 다음 라인이 이렇게 시그널 라인을 이 검정 색깔 라인이 아래 검정 색깔 라인을 돌파하는 히스토그램이 나온다.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매도 타이밍. 이해하기 쉽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D 선, 즉 히스토그램이 검정 시그널 선을 아래 방향으로 데드 크로스 시점일 때 매도 대응하라라고 돼 있죠. 이것도 기본적인 활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MACD는 절반 이상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그램이 검정 시그널 선을 아래 방향으로 데드 크로스 하는 시점일 때 매도 대응해라.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 지금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제가 지금 화살표를 해놨죠. 매도 파란 색깔 여기서부터 어때요? 매도 추세가 나오죠. 이때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지금 검정색 시그널 라인을 데드 크로스 할 때 매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평선 데드 크로스 나올 때보다 조금 더 이게 좀 빨리 형성이 되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MACD는. 그 이동평균선이 좀 느린 점을 보완해서 데드 크로스 시점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히스토그램이 검정 색깔 시그널 선을 아래로 데드 크로스 할 때 그때 매도 진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반대일 경우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일 경우를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시그널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시그널선을 이제 히스토그램이 위로 돌파를 하죠. MACD 선, 즉 히스토그램이 검정 시그널 선을 위의 방향으로 골든 크로스 시점일 때 매수 대응. 그러니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로 바뀝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매수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여기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평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를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는 이평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조지표인데 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히스토그램 라인이 지금 이 검정 색깔 시그널 라인을 데드 크로스 하냐 골든 크로스 하냐 이것만 보고 매도 매수 들어가도 아주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심플한 매매 방법이에요. 제로 라인 교차 시점으로 매수 및 매도 타이밍 찾기. 이 전부 다 MACD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고 MACD를 이용해서 진입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MACD 히스토그램이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를 할 때 진입하게 되면 좀 더 빨리 그 순간적인 추세에 대한 대응은 빨라집니다. 하지만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확률적으로 가끔 그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매수 나왔다가 갑자기 훅 빠진다든지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매수가 훅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 제로라인 교차 시점보다는 확률이 낮습니다. 확률이 낮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아래쪽에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히스토그램이랑 MACD 라인이 이 빨간색 제로라인 시점보다 아래에 형성이 돼 있죠. 아래에 형성이 돼 있는데 얘가 제로라인을 이제 교차를 하게 되죠. 교차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히스토그램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라인 기점으로 이제 교차하는 시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이 추세를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겁니다. 이 추세를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볼 때 히스토그램이 아래쪽에 매도 추세에 있다가 시그널 라인을 여기서 보면 골든 크로스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를 잡게 되면 사실상 파동을 더 먹을 수는 있는데, 그쵸? 파동을 더 먹을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라인 기점으로 히스토그램이 형성이 될 때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 시점부터 추세가 이렇게 계속 매수로 전환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히스토그램이 여기 아래에서 형성이 되었다가 지금 제로라인 기점으로 위로 변하는 시점에 만약에 이런 이제 시그널 라인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정말로 확실하겠죠. 그런 그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 보면 그럴 때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로라인 교차는 아까처럼 시그널 라인 교차보다 추세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신호이긴 하지만 최대 단점이 뭐냐, MACD 히스토그램이 시그널 라인을 돌파할 때처럼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거, 느리기 때문에 완전 저점에서 매수를 잡는다든지 완전 고점에서 매도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제로라인 교차 시점으로 대응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음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 발견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우리가 이 모든 보조지표에서는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잘해야 되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RSI 다이버전스를 정말 활용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여지껏 저를 보셨다면 이 사람은 RSI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참 잘 먹는구나,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 캔들의 가격이 지금 보시면 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캔들의 가격이 추세가 매도일 때 신저가를 기록을 했지만 MACD 히스토그램은 신저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기 지금 구간보다 여기 구간이 높아졌죠.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점점 약해졌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히스토그램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당연히 하락 추세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뭐 캔들의 꼬리 저가, 가격 자체가 저가를 기록했는데 히스토그램이나 MACD 라인이 오히려 엇박자가 나면서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캔들의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MACD 라인이나 히스토그램이 신저가를 기록하지 못했을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하락 추세가 약해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볼게요. 네모구가 잘 보시면 캔들의 가격은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 캔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MACD 가격은 지금 여기보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MACD 지금 히스토그램은 낮아졌다. 그렇다라는 건 점점 매수 힘이 약해진다. 그럴 때 우리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다.
하고 여기서부터 매도를 잡으시면 우리가 매도로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보조지표의 이 꽃 중에 하나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다이버전스예요. 어떤 보조지표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가 다이버전스인데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오는데 그 추세가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ACD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조지표가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이 MACD 다이버전스는 RSI랑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승 MACD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는 캔들의 가격이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MACD 히스토그램은 신저가를 기록하지 못했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캔들의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신고가 갱신하지 못했을 때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에서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조금 독특한, 이거는 사실 이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많은 책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주로 써먹는 MACD에서 잘 써먹는 방법은 물론 개념은 똑같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엇박자 패턴 추세 전환을 저는 많이 써먹었어요. 엇박자.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랑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랑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즉각적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진입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엇박자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건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로 많이 써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RSI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까 MACD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랑도 동일 선상에서 보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느 정도 기다림이 있느냐 없느냐, 즉각적으로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성질이 급해서인지 몰라도 즉각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저는 이 패턴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캔들의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더 낮아졌죠. 캔들의 가격이 지금 음봉이 여기가 더 낮아졌는데, 이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 MACD 히스토그램은 밑으로 하락으로 더 이어져 있죠.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은 엇박자가 났죠.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엇박자가 났죠. 이 엇박자가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잡습니다. 저는 매수를 잡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캔들 가격이 상승이 나왔을 때 MACD 히스토그램 가격이 내려오는 엇박자가 나올 때 추세 전환 매수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짧은 구간이든 긴 구간이든 거래량을 보고 저는 수익을 가져가는 이 엇박자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시면 얘가 지금 더 상승을 했죠. 양봉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캔들 두 개를 보시면 더 높게 올라와 있죠. 더 높게. 분명히 가격은 내려왔는데 지금 가격은, 현재 캔들의 가격은 내려왔는데 어때요? 히스토그램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엇박자가 나왔을 때 매도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엇박자 패턴은요, 순간적이든 뭐든 간에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골드, 비트코인, 나스닥 등등 해서 종목을 대응하시다 보면 하루에 아주 많은 자리가 나옵니다. 초보분들은 이런 패턴 가지고 보시고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 20회, 30회 이런 패턴이 한참 파동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일 때는 20번, 30번, 특히나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이런 데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내가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MACD 상승 다이브전스, 하락 다이브전스, 그거는 캔들이 몇 개가 형성이 되면서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지만, 이 엇박자 패턴은 즉각적으로 내가 바로바로 손절 짧게 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제 일반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인데, 자, 여기서 자 1번, 자 지금 1번이에요. 1번 구간은 뭡니까? MACD 활용 실제 사례, 일반적인 활용 방법 뭡니까? 제로 라인이죠. 제로 라인. 이 제로 라인 아래쪽으로 추세가 형성돼 있다가 제로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히스토그램이 위에서 시작되는 시점에 매수 대응을 하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구간을, 또는 길게 봤을 때 여기까지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한 매수나 매도가 나왔을 때는 제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죠. 뭐 추세가 일단 어느 정도 추세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라고 표현할 때는 이 히스토그램을 판단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거나 뭐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할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자, 일단 제로라인, 아까 제로라인 기점으로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추세가 매수,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추세가 매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추세가 변형되는 시점, 제로라인에서 변형되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디다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안정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나올 때 우리가 수익을 높은 확률로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럼 2번 한번 봅시다. 2번 구간. 2번 구간은 뭔가요? 2번 구간. 얘가 여기서 제로 라인 기점으로 지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상승이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그램이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지금 시그널 라인, 검정색 라인 위에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점점 여기서 힘이 약해지면서 2번 구간에서 힘이 약해지면서 히스토그램이 아래쪽으로 다시 시그널선 아래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잡게 되면 여기서 이런 구간 파동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MACD 선, 히스토그램이 시그널 라인을 데드 크로스 했을 때 매도 잡는 게 뭐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에서 활용할 때 2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물론 뭐 한 3시간 정도 소요만에 비트코인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뭘 이용해서? MACD만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여기는 뭡니까? 이 시그널 라인 아래쪽으로 매도가 형성이 되었다가 시그널 라인을 위로 돌파하는 히스토그램이 나왔죠. MACD 라인과 히스토그램이 나왔죠. 그때는 여기서 매수를 잡게 된다. 잡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 비트코인 15분봉 지금 차트에서 우리는 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에서만 한 6시간 동안 딱 아주 높은 확률로 MACD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 제로라인 돌파할 때 매수로 한번, 그리고 MACD 히스토그램이 시그널 라인을 데드 크로스 할 때 매도로 한번, 그리고 MACD 히스토그램이 시그널 라인을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로 한번,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MACD 선만, MACD 보조지표만 활용해서 내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3번이나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근데 MACD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히스토그램이 지금 시그널 라인을 데드 크로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짧은 물론 30분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15분, 30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들어가게 되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을 하고 모든 보조지표는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신호가 나왔을 때 이해가 가시죠? 지금 보십시오.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RSI, 그러니까 콜라보인데 지금 하나 보이시는 거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보조지표는 RSI 보조지표예요. RSI.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가 신저가죠. 신저가가 지금 현재 여기보다 히스토그램을 MACD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여기보다 어때요? 가격은 내려왔는데 히스토그램은 높다. 엇박자가 났죠. 엇박자가 나온 지금 RSI도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고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MACD 히스토그램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히스토그램 라인이 검정색 시그널 라인을 뭐다? 골든 크로스하고 있어요. 세 가지 RSI 보조지표와 MACD 안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 하락 히스토그램이 지금 검정색 시그널 라인을 골든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보조지표 신호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런 자리는 100%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요 하루에 한두 번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만 MACD와 RSI를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피보나치 라인이 되돌림을 주는 라인에 예를 들어서 RSI 과매수나 과매도가 걸렸어.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근데다가 거기 매물대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100%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든지 보조지표나 막 이런 것들은 다른 좋은 보조지표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더 믿음있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MACD만 강의를 하다가 이 콜라보 되는 장면을 제가 하나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나머지 이제 다른 보조지표와 MACD가 활용하는 거는 추후에 제가 또 교육을 할 텐데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CCI 등등 해서 MACD랑 뭐 볼린저 밴드랑 같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차 여러분들한테 다른 보조지표들도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콜라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뭐 매매를 좀 해보셨던 경험자들은 그러면 저 MACD 나는 안 써봤는데 또는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와 같이 한번 섞어서 차트를 한번 볼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서도 본인한테 아주 멋있는 핏이 나오는 옷을 입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간은 큰 하락 이후 MACD 상승 다이버전스와 MACD 히스토그램 라인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이고 다른 보조지표 RSI 지표 역시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를 주고 있는 그림이기에 이런 자리에서는 높은 확률로 상승 추세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의 매수 대응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ACD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보분들, 특히 초보분들 제로 라인을 기점으로 돌파를 할 때, 히스토그램이 돌파할 때 그리고 아니면 밑으로 빠질 때 그 기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고 또는 히스토그램이 위에서 제로 라인 위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는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하고 히스토그램이 제로 라인 밑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좀 매도 위주로 대응하고 그리고 히스토그램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그리고 RSI 같은 다른 보조지표나 이런 시그널 있는 신호 있는 보조지표들과 같이 콜라보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MACD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초보분들은 여러분 보시면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본인 매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매매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MACD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차트로 인사를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MACD 설정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리고 할 테니까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듣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